안녕하세요. 오수리집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휴고입니다. 드디어 엄마랑 8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네, 벌써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저도 좀 벌써 갔다 온지 지금 좀 지났거든요. 바로 녹음하려고 했는데 저의 게으름으로 한 일주일하고 조금 지나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성소수자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의 모임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부모님들이 주축인 모임인 거죠. 성소수자 부모 모임 영남 지역 정기 모임은 매월 세 번째 일요일 3시에 부산 서면에 있는 홍해당 아지트에서 열립니다. 퀴어 당사자는 짝수월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홀수월에는 부모님들만 모여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같이 가자는 얘기는 한 6월쯤부터 나왔는데 6월 모임에는 제가 바로 갈 수 있는 일정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엄마를 7월에 혼자 보내기에는 좀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너뛰고 8월에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어, 엄마가 까먹을까봐 8월 되자마자 말하고 그 전주에 말하고 그 전날에 또 얘기해가지고 네 갔었거든요. 일요일에 이제 제가 부산에 있고 엄마는 울산에 있으니까 제가 엄마를 데리러 갔어요. 차로 모시러 가는데 모시러 갈 때부터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당일이 되니까 엄마가 좀 부담스러워서 혹시 아직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되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다행히 이제 오전에 조금 볼일 보시고 잠깐 피곤해서 잠깐 조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가 벌써 2시 20분이어가지고 울산에서 부산 서면까지 가야 되는데 2시 20분쯤에 출발을 한 거죠. 이미 지각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그래봐야 그래도 한 20분 정도 늦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가 또 너무 막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엄마랑 처음으로 이런 부모 모임에 가는 거라서 차 안에 공기가 조금 약간은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저도 가는 길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기분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든다 하고 그냥 이런저런 그냥 일상 얘기하면서 조금 쉬어가면서 약간 어색한 침묵의 시간도 좀 있고 하면서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진짜. 일요일 오후에 차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사람들한테도 막 카톡이 오는 거예요. 휴고님 오늘 오신다 하셨는데 안 오시나요? 늦게 오시나요? 도착하니까 거의 제가 주차할 때가 3시 40분쯤이었고, 주차하고 이제 올라가니까 한 45분 그쯤 됐죠. 50분 가까이 됐죠. 늦어가지고 조금 엄마한테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딱히 주지는 못했어요. 물론 가는 동안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엄마랑 저랑 어쨌든 이런 퀴어 이야기를 엄청 편하게 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먼저 들어갔나? 제가 문을 열고 엄마를 먼저 들여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홍해당 공간을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공간이 엄청 큰 공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한 16명? 한 그 정도 왔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이제 당사자들 포함해가지고. 근데 또 어머님 한 분이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엄청 슬픈 표정으로 열변을 토하는 중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꽉 차 있으니까 어디에 앉아야 되노 하면서 약간 어수선한 가운데 제일 안쪽에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일 안쪽에 싹 들어가가지고 앉았어요. 일단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영남 지역 모임은 누가 뭔가 발표를 하고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요새 부모님들,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 나누고 싶은 소식들, 그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에 우리가, 우리가 입장했을 때 말씀하시던 분 얘기가 마무리가 되자마자 모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제 모리님이 저랑 엄마에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바로 소개를 했죠. 안녕하세요, 김휴고라고 하고요. 작년에 처음 왔었는데 엄마랑 오늘 이렇게 함께 오게 돼서 참 기분이 좋다. 그러고 엄마가 사실 저 외에 다른 퀴어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냥 와서 엄마가 같은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 말고 다른 퀴어들을 좀 더 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오게 되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제 얘기는 마무리를 했어요. 제 소개가 끝나고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시죠? 한 5초 정도 엄마가 말을 딱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한마디가 아무 생각 없이 오려고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눈물을 쫙 쏟으시는 거예요. 음,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참 쉽지가 않다고 하시면서 음, 본인은 아직도 이제 이런 자리에 오는 것도 자식이 케어라는 걸 받아들이는 중에 있다. 그것도 아직 사실 좀 힘들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식이 다르다는 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한 고등학생 때 이때쯤일부터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어릴 때 이제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뭔가 사진을 찍는 자세를 취해보라고 하면은 너무 예쁜 자세를 취하는 거죠. 다들 아시죠?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예쁜 자세들을 자꾸 하더래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멋있는 거 해봐 하면은 또 다른 예쁜 자세를 또 취하고 그래서 또 소풍 가서 선생님이 이제 노래 같은 거 해보라고 반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장기 자랑 같은 거 하라고 시켰는데 제가 아무도 모르는 어떤 만화 주제가를 불렀대요.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아마 카드캡터 체리 주제가였던 것 같아. 그 캐치유 캐치미. 아, 아니다. 뾰로롱 꼬마 마녀였나? 아무튼.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거는 조금 부모님께서 엄마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제가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 때 제가 아우팅을 당하고 그게 엄마 귀에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처음 접하게 됐을 때도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사실을 외면해 왔다라고 엄마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뭔가 세상과 자꾸 달라지고 다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너무 많이 되셨대요. 네. 이쯤에서 이제 다른 부모님들은 제가 엄마의 표현이 자꾸 세상과 다르다, 뭔가 남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계신 다른 부모님들은 혹시 트랜스젠더인가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휴고님 그러면 정체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트랜스젠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 저는 시스젠더 게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또 그 자리에 계신 다른 부모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뭔가 아들이 점점 멀어진다고 느꼈을 때 아들이 내가 모르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그 부모님 얘기는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자식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굉장히 그걸 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셨대요. 정말 싫은 감정만 너무 크셨던 거죠. 저도 20대 때 한동안 저 스스로 가족을 좀 멀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20살 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올라와서 살았고 한동안은 그냥 핸드폰도 없앴었어요. 그냥 연락도 집에 별로 안 하고 싶고 해 가지고. 왜냐면은 엄마가 인제 엄마도 그렇고 다른 가족들도 그렇고 그들 사이에 나에게 큰 벽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좁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벽이. 그래서 저 스스로 인제 가족들이랑 더 마음을 터놓지 않고 지내고 가까운 친척들이랑도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런 20 대를 보냈었어요. 인제 그때에도 엄마는 제가 자식이 좀 자꾸 멀어져 가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제 서로 약간 냉전 같은 시기가 쪼끔 지나고 제 20대 때는 거의 엄마가 그래서 그런 싫은 티는 굉장히 많이 내셨고 그때 부모 모임 때는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엄마가 정말 대놓고 저한테 싫은 티를 내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제 엄마 스스로 쪼끔 이 퀴어 사회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자기 나름의 노력을 좀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앞에서 제 소개를 할 때 엄마가 저 말고 다른 퀴어를 만나 본 적이 없어서 많이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엄마가 접하는 사회 안에서 그들 퀴어들과 좀 접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가까이 계시는 빌라에 트랜스젠더 여성 세 분이 모여서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인제 그분들이랑 친해져 가지고 그분들이랑 어떻게 엄마가 얘기도 나눠 보고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랬고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사는 것 같다. 그게 무슨 얘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젠더 분들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쪽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한번 얘기를 나눠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는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그때가 제가 한 20대 후반 정도인 것 같고 사실 트랜스젠더랑 게이도 구분이 잘 안 되던 시기셨을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한 2-3년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이것도 저의 막연한 추측이긴 한데. 그러고 인제 동생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미대를 지금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술 계열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퀴어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한테. 그래서 엄마가 인제 서울에 있는 막내가 걱정이 돼 가지고 올라가서 어떤 친구들이랑 노는지 같이 인제 친구들 밥도 사 주고 얘기도 나누고 해 보는데 되게 굉장히 티 나는 친구들이었나 봐요. 엄마가 오히려 그들한테는 "부모님이랑 잘 지내냐. 쪼끔 너무 멀어지지 말고 서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지만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뭔가 이 사회와 접점을 만들고 본인이 접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긴 하셨구나. 뭔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셨을 것 같고 주변에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부모 모임 인제 학부모 모임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꼽을 준 제 짝사랑 엄마 말고도 다른 부모들도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저희 엄마한테 한마디 그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평소처럼 대하는 게 참 고마우면서도 그렇다고 그 고민을 그 부모님들 다른 부모들 앞에서 얘기를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인제 저는 근데 그게 너무나 이해가 가는 게 엄마가
성소수자를 대하는 사회, 그 사회를 그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사회에서 퀴어들이 약자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식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게 너무 싫으셨다는 그 마음은 굉장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저에게 그걸 외면하고 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저 자식으로서 제가 이해가 가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다른 성소수자들을 엄마가 핍박하거나 아니면은 뭐 혐오 세력에 함께 한다 그랬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들을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또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저의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엄마가 또 감정이 앞서는 분이셔가지고 그런 상상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연민의 태도가 엄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엄마랑 함께 올 수 있었던 거겠죠. 또 엄마가 하는 얘기가 제가 속한 사회가 변하는 걸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지냈던 가장 친했던 사람들과 가장 친했던 친구들과 멀어지고 엄마가 모르는 친구들, 엄마가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과 계속 당연한 건데 사실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그런 거를 엄마가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제가 어떤 퀴어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얘기 안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엄마는 볼 수 없게 친한 친구 스토리에 다 올리는데 근데 이제 통화하면서 제가 뭐 어디 갔다 왔다 뭐 동네 친구들이랑 놀았다 혹은 뭐 서울에 어디 갔다 왔다 그런 얘기들을 간간히 하니까 그런 것들에서 아마 엄마가 유출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누구든지 자라면서 속한 사회가 변하는 걸 느끼는 건 당연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했던 사람들이랑 다 멀어지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20대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교회 사람들이랑도 멀어지고 더 연락을 안 하고 그런 거를 엄마가 그런 점에서 제가 속한 사회가 변하는 걸 느끼고 제가 어느 사회에 속해 있는지가 변하는 걸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지점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제 다른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물론이고.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오셨던 부모님과 오지 않은 성소수자 분들이 자기 부모님도 생각이 난다고 또 눈물 많이 흘리시고 또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 처음 이제 자식이 커밍아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가 또 떠올라서 너무 이제 저희 엄마의 말에 공감이 많이 돼서 또 눈물이 많이 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2시간 모임이고 쉬는 시간을 앞두고 저희가 들어간 거여가지고 저희 얘기하다가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저희 엄마까지 얘기가 마치고 쉬는 시간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고 그런 얘기 했는데 쉬는 시간에 모리님이 또 자기 어릴 때 사진을 저희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저도 이랬다 이랬는데 뭐 잘 건강하게 잘 살지 않냐 또 이러면서 자기의 엄청 예쁜 포즈를 취했던 그 옛날 사진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마 그 의도는 이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아이들이 많다. 원래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휴고님처럼 건강하게 정말 보기 드물게 건강한 사회생활하는 퀴어라면서 이제 당연히 저희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심시켜 주려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 앞에 제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셨던 선우 오스님이 부모 모임에 자주 나오시거든요. 그날도 이제 그 자리에 계셨는데
되게 항상 부모 모임에 오시면은 좋은 영향을 많이 주세요. 일단은 나이대가 저희 그 부모님 세대이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선우 오수님보다 어리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인제 성소수자로서 건강하게 나이 든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그분들의 존재만으로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힘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중에서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오늘 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늦게 도착을 해 가지고 안 와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오는 길에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잘 얘기가 안 돼 가지고 어긋나 가지고 '안 오게 됐나 못 오게 됐나.'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도 인제 되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저도 하고 엄마도 혼자서만 그런 생각들을 하고 TV에 인제 성소수자들 퀴어들 나오면은 되게 그냥 생각은 나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그런 시기들을 많이 겪으셨었는데 특히 또 방송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퀴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끼가 많고 재미있고 희화화된 모습들을 아무래도 방송에서 소비하게 되니까 음 부모로서는 인제 그게 그냥 마냥 웃기게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저희 어머니도 여기 와 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셨고 다른 부모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고민은 저희 어머니의 본인의 고민은 고민도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개인은 특히 가시화도 많이 되어 있고 어쨌든 건강을 자기 몸을 바꾸진 않잖아요. 근데 부모 모임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트랜스젠더 부모님들이나 어떤 젠더 플루이드 이런 오히려 굉장히 성소수자 중에서도 굉장히 소수인 정체성을 가진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도 자식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잘 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엄마가 또 새로운 또 생각을 하시게 되신 것 같아요. 모두가 우리 자식을 외면하고 사회가 적으로 돌리더라도 우리 자식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도 부모로서 편히 되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려고 시도라도 해야 되는 게 부모인데 라고 하시면서 근데 자꾸 외면하기만 해서 많이 미안했다. 전에 인제 저랑도 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음 그런 얘기들을 인제 그 부모 모임에서도 또 다시 하시면서 엄마 스스로도 마음이 쪼끔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고 인제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모임에서 나온 단어들이 엄마가 잘 모르겠는 것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이걸 뭐 시스젠더가 뭔지 젠더 플루이드 뭔지 뭐 정체성과 지향성이 어떻게 다른지 뭐 FTM이라든지 MTF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사실 인제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어렵진 않았냐 물어보고 엄마는 그냥 눈치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제가 좀 또 약간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 또 올 수 있겠냐 했는데 뭐 올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혹시 부모들만 오는 모임에도 올 수 있겠냐, 저 없이 갈 수 있겠냐 했더니 그건 아직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10월에 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음. 그때에 또 가게 되면은 또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또 어떤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나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는 혹시 부모님 또는 뭐 친척들, 뭐 이모, 고모, 삼촌 누구든 부모 모임에 열려 있으니까 오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당사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모임에서도 부모님 없이 그냥 당사자들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해외에서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 가까운 곳에서 이 성소수자 부모 모임 하고 있어서 잠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셔서 언제 우리 부모님에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전한 커밍아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 아무 포털창에 검색하셔도 되고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는 부모 모임 찾아서 가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누가 그렇게 물었을 때 기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만 거리에 가득 찼다. 내가 왜 이제야 거기서 나왔는지 묻지 않는 게 나는 더 이상했는데 그러고 보니 거기서 좀 더 자주 나왔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 거기서 가져온 것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 되었고 그곳은 다시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네, 김미령 시인의 안개공단의 일부 발췌해서 읽어봤습니다. 따끈따끈한 시집이에요. 2025년 6월에 출간된 제너레이션이란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고요. 저는 이게 그런 의도로 쓰신 것 같진 않지만 커밍아웃이랑 또 비슷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이게 커밍아웃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뭐 반응들이 다양하잖아요. 정말 몰랐다라고 뭐 하나도 티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여기 이 시에서는 어, 네가? 네가 퀴어라고?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약간 대입해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이제야 나왔는지 묻지 않는 게 나는 더 이상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사람들의 질문이 조금 바뀌었으면 내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퀴어인 게 이상하다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왜 이제야 나왔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은 조금 더 감수성 넘치는 사회가 됐겠죠. 아마 저희 이모가 이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저희 이모한테 엄마보다 저희 이모한테 제가 먼저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막내 이모는 되게 젊고 그런 거를 잘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커밍하자마자 이모가 눈물을 빡 흘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모가 또 장문의 카톡을 보냈었는데 기억나는 게 나는 휴고 네가 퀴어라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서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런 힘든 시기를 보냈을 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모가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고마웠죠, 저는. 근데 그 다음 문장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쨌든 내가 숨어있던 곳에서, 내가 나온 곳에서 가져온 것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 되었고, 내가 원래 있던 곳, 내가 나온 그곳이 다시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삶을 함께 무언가를 나누면서 같은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게, 너와 내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 전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이 시의 초반 2연이거든요. 1년, 2연인데,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안개공단이라는 굉장히 희뿌연 어떤 무엇도 분명하지 않고 축축하고 뭔가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날 것 같고 오히려 뭔가 생산해내기 바쁜 그런 자본주의일 것 같은 공간인데 그런 곳에서도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로 시작하는 게 저는 이 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의 전문은 제가 맨 마지막에 이 방송의 맨 마지막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언제 올라갈지를 모르겠는데 9월 6일 토요일에 이제 부산에 무사히라는 독립서점이 있거든요. 영화관으로도 운영이 되고 아무튼 거기서 이 김미령 시인님의 북토크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무사히 검색하시면은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여사친들과 만남을 했습니다. 여자애들 3명이고 저인데 왜 우리 또 어릴 때 여자애들이랑 친한 게이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이랑 안 놀고 여자애들이랑 많이 노는 애들 있잖아. 그러고 그 친구들이 저를 춘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본명이 원래 임씨인데 임춘 이렇게 불러요. 중학교 때부터 춘이라고 이제 별명이 지어졌는데 오랜만에 불려가지고 그 춘이라는 별명도 들으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한 3, 4년? 아니다 한 5년 만에 보는 애들도 있었던 것 같고 한 명은 비혼으로 다른 둘은 각각 애를 둘, 셋을 낳아가지고 기르고 있는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뭐랄까 어떤 기분이신지 아시겠어요? 모여서 오랜만에 각자 추억 얘기보다도 저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고 요즘 어떤 고민들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거든요, 요번에.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사실 애들이 크는 것도 무럭무럭 크는 것도 저도 어릴 때 자주 보는 게 아니라 몇 년마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쑥쑥쑥쑥 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친구들의 애기들 보는 것도 참 재밌고 가능하면은 이 친구들도 내 결혼식에 와서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또 10월에 결혼한대요. 이 친구는 되게 저한테 고마운 친구라서 어쨌든 결혼식도 가고 할 텐데 언젠가 나의 결혼식에 또 이 친구들이 오고 또 언젠가 또 나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싶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혼인평등 이루어져야 됩니다. 혼인평등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두의 결혼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제 방송 듣고 계신다고 잘 듣고 계신다고 피드백도 주세요. DM으로도 알려주시고 인스타그램. 사실 이제 모르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DM을 주실 때 되게 감사해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장문의 DM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받아본 게 너무 받아봤는데 그 경험이 되게 좋더라고요. 내 방송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이런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게 되게 감사하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 모임 얘기도 오늘 빨리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랑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에게 어떤 컨텐츠 제안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제가 하면은 진짜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공포 라디오 같은 거 요새 유튜브나 팟캐스트 형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콘텐츠를 딱히 소비하진 않거든요, 제가. 근데 요번에 또 날씨가 너무 계속 더우니까 저도 남양 특집으로 한번 특별편을 꾸며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 어떠시나요?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함께 제가 읽어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사연이나 이야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사연들, 그런 괴담들을 어디서 자료를 가져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파일럿은 살짝 제가 녹음해 요런 느낌인가 하는 정도로 짧게 한 30초 정도 녹음해 놓고 주변에 들려주고 있는데 요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구나 싶긴 해요. 빨리 괴담 방송 본 녹음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빨리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개공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누가 그렇게 물었을 때 기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만 거리에 가득 찼다. 내가 왜 이제야 거기서 나왔는지 묻지 않는 게 나는 더 이상했는데, 그러고 보니 거기서 좀 더 자주 나왔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 거기서 가져온 것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같은 사람이 되었고, 그곳은 다시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한 사람이 골목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서 있던 문 앞을 지나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 이 문이 아니고 저 문인 게 놀랍진 않았지만 저기로 들어간 그는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잠시 후에 나온 그는 흰 이를 드러내며 말없이 웃었고, 우리 쪽은 아니겠지 생각했지만 그가 고개를 숙이고 웃는 방향이 우리 쪽인 것 같았고, 그의 뒤로 닫힌 문은 다시 벽과 함께 단단히 결합했다. 건물 뒤편에 우거진 덤불이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부러진 액자들의 어긋난 네모가 달아나려는 빛을 가두었다. 우리 세 사람은 어둑해진 길에 나란히 서 있었다. 길 건너편에 머리가 뒤로 젖혀진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재채기를 하려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자세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열리려고 하는 그의 목흉터를 향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말하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었지만 내가 그 말을 해주려고 아직도 거기 서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만 돌아오고 싶어졌다.